안녕하세요. 오늘 가정, 마을, 지역사회를 연계한 환경교육 실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교사 오은진, 전상현,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인 환경교육은 사실 교실 밖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경험과 실천이 중요한 교육이죠.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족과 함께 실천해보고 지역사회에서 경험해볼 때 더 효과적일 텐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기념일 활동을 알아보고 마을과 지역사회 환경단체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빼빼로데이,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 좋아하시나요? 저희 반 아이들이 참 많이 좋아하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럼요. 모든 친구들이 기념일을 기다리지 않나요? 학생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도 기다리는걸요. 그렇군요. 저희 반 아이들이 빼빼로데이와 크리스마스처럼 기다리는 기념일이 있는데요. 바로 매월 있는 환경기념일입니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3월 25일 지구를 위해 1시간 불을 끄는 어스아워, 4월 4일 종이 안 쓰는 날 등 달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기념일이 있죠. 네, 그럼 지금부터 어떤 환경기념일이 있고 가족과 어떻게 지구헤어 미션을 실천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3월에 있는 환경기념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월에는 두 개의 환경기념일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물의 날과 어스아워가 있는데요. 그중에 3월 22일로 지정된 세계 물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수질 오염, 물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벌어져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유엔이 정한 날입니다. 학생들과는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네, 아이들과 함께 우리 주변의 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로 작성해 보았어요. 씻을 때 쓰는 물,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생수, 바다, 강, 호수, 댐 등 우리 주변의 물들에 대해 함께 찾아보았죠. 이런 물이 오염되고 없어진다면 우리는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소중히 여기고 아낄 수 있는 미션을 함께 정해보았답니다. 아이들이 어떤 미션을 정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이들이 정한 미션은 바로 양치컵 미션이었어요. 양치질을 할 때 컵을 쓰지 않고 손으로 하는 아이들, 물을 콸콸 틀어놓고 하는 아이들은 문제점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기 위한 미션을 정했습니다. 이 미션은 가정에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미션은 학교에서 가정까지 이어서 갔는데요. 가정에서의 실천은 패들렛에 사진을 올려서 함께 공유했답니다. 3월에 두 개의 환경기념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하나는 무엇인가요? 네,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에 있는 어스아워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지구를 위한 행사인데요. 1시간 동안 모든 조명을 끄고 잠시 동안이라도 전기의 소중함을 생각하자는 뜻을 담은 조명 끄기 행사입니다. 평소에는 너무 당연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몰랐던 전기의 소중함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겠네요. 네, 전기가 없으면 일어날 일들과 전기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전기를 많이 사용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알아보았는데요. 어스아워 미션을 각 가정에서 함께 실천해보고 패들렛에 미션 사진을 이렇게 올려보았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직접 겪어보니 깨닫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스아워를 맞이해서 소등 행사에 참여하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아이들에게 실천 습관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감하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기 사용량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검색 포털에서 전기요금 계산기를 통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의 사용 시간에 따른 전기 사용량 조사 활동하는 거랑 이를 요금으로 환산해보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겠고요. 학교 행정실을 통해서 우리 학교의 월별 연간 전기 사용 요금을 확인해보고 생각보다 훨씬 많이 지출되는 이 전기 사용 요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흠칫 놀라서 절약해야겠다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저만 그럴 게 아니었군요. 전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3월에 이어서 4월에도 두 개의 환경기념일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종이 안 쓰는 날과 지구의 날이 있는데요. 종이 안 쓰는 날은 4월 5일 식목일 하루 전인 4월 4일입니다. 종이 안 쓰는 날은 국내에서 생긴 환경기념일이라고요? 네, 국내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에서 2002년부터 종이 안 쓰는 날을 정해서 하루만이라도 종이를 아껴 쓰자는 취지로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종이 안 쓰는 날에는 아이들과 함께 종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많은 나무들이 쓰이는 것을 배우고 나무들이 없어짐으로 발생하는 지구대기 환경, 생태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미션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종이를 안 쓰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종이를 안 쓰기는 어려우니 잘 쓰고 잘 버리자는 의미의 지구해요 미션을 정해보았습니다. 종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우리가 잘 분리배출하면 나무를 베지 않고 재활용, 되살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요. 종이팩과 종이는 서로 다르게 분리배출해야 하며 종이팩은 미용 티슈, 종이는 새 종이 등으로 다르게 재활용됨도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도 진행하셨다고요? 네, 교실 속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종이팩, 종이 분리배출 마크가 있는 물건들을 곳곳에 숨겨두고 보물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분리배출 마크를 마치 보물처럼 열심히 찾아본 아이들은 종이팩과 종이를 잘 분류해보는 경험을 놀이를 통해서 배웠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분리배출 마크 보물을 잘 찾아보라는 미션을 던져주었죠. 그랬더니 패들렛에 우리 집에 있는 분리배출되는 종이들이라는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었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면지 등으로 재생종이를 만들어보는 활동도 종이 안 쓰는 날 환경기념일에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는 습관이 되어서 몸에 배워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만들게 됐을 것 같아요.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인데 이때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지구의 날에는 지구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요. 이 날은 아이들과 함께 학교 주변을 돌며 쓰레기 줍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캠핑을 가거나 나들이 할 때, 아파트 주변을 산책할 때 쓰레기를 주워볼 수 있도록 쓰레기 봉투를 각 가정마다 선물로 보냈지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 줍깅을 실천한 사진을 패들렛에 올려주었는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겠다는 실천을 할 수 있었답니다. 덕분에 학교 주변과 동네가 훨씬 깨끗해졌겠어요. 그 다음에 있는 5월의 환경기념일은 해양기념일이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랍니다.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날인데요. 이 날에는 아이들과 함께 바다가 주는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지구해요 미션을 해보았어요. 멸치, 진미채 등 바다에서 얻은 소중한 선물을 가정으로 전하고 함께 요리를 해먹어보는 미션이었는데요. 바다 오염, 바다 생물 등의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나눠볼 수 있었답니다. 식탁에서 온 가족이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참가할 수 있는 미션이라 더 좋았을 것 같아요. 6월의 환경기념일은 세계적인 환경기념일이라고요? 네,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 환경 회의에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인데요. 이 날은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만들고 있는 환경 오염, 환경 문제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함께 미션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미션 활동이었나요? 네, 학급 내에 매일 주어지는 우유 간식을 잘 먹지 않아 그대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유의 생산 과정에 대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유 잔반을 요리 활동으로 되살려 보았는데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미션이네요. 네, 저도 학생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미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리를 만들었을까요? 네, 며칠간 먹지 않은 우유를 냉장고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가 리코타 치즈 만들기 활동을 해보았어요. 우유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음식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잔반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도 함께 알아보았답니다. 미션이 끝난 뒤에도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해볼 법한 활동이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7월의 환경기념일은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이네요. 네, 7월 3일은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인데요. 혹시 용기 내 챌린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비닐봉투, 플라스틱 포장 용기 대신에 반찬통, 장바구니 등으로 일회용 대신 용기를 내는 챌린지인데요.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에 이 미션을 함께 해보았답니다. 이 용기내 챌린지라는 게 중의적인 표현이었군요. 일회용 용기 대신 반찬통에 담아달라고 하고 싶지만 이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귀찮은 일일까봐 용기를 내서 말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이런 챌린지를 통해서 다회용 용기 사용이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전상현 선생님께서도 미션 활동에 참여해 보셨다고요? 네, 평균 25분 사용하고 버려지는 비닐봉지는 500년이 넘어도 썩지 않는다고 해요. 전 세계 비닐봉지는 1분마다 100만 개 이상 사용하고 버려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죠. 그래서 검정토끼라는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으며 비닐봉지 사용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이 검정토끼가 비닐봉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상하신 것처럼 그림책의 제목인 검정토끼가 바로 비닐봉지입니다. 그림책을 읽고 나니 아이들은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던 비닐봉지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물건을 살 때 비닐봉지보다는 에코백이나 장바구니를 사용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실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 번 장을 보는 어른들의 실천이 필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장바구니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지만 갑작스럽게 장을 보게 되면 비닐봉투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장바구니를 항상 챙겨 다니는 것이 조금 더 습관화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 환경기념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입니다. 해마다 에너지의 날이면 밤 9시부터 5분 동안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이 행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합니다. 단 5분만 소등하면 시간당 약 45만 킬로와트에 달하는 전력이 절약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기차 1만 2천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에너지의 날에 전등을 끄는 행사와 비슷한 불끄기 행사로 지구촌 불끄기와 오은진 선생님이 앞서 말씀해주신 지구의 시간이라 불리는 어스아워가 있습니다. 학생들과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에너지의 날 행사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 수업 시간에 태양광 손전등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집으로 가져가 밤 9시가 되면 모두 5분 동안 집안의 전등을 끄기로 했죠. 그리고 학교에서 만든 태양광 손전등을 사용해 어두워진 5분 동안 물건을 찾거나 집안에서 이동할 때 활용했습니다. 학교 활동의 결과물을 가정에서 사용해볼 수 있어서 더 좋은 활동이네요. 이어서 9월에는 세계의 환경기념일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인데요. 혹시 자원순환의 날이 왜 9월 6일인 줄 아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숫자 9와 6을 모아놓으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어져 빙글빙글 도는 모양이 됩니다. 그 모양처럼 자원을 계속 순환시키자는 의미를 담은 날이 바로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설명이 귀에 쏙 들어와서 앞으로 자원순환의 날만큼은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오은진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분리배출한 자원들이 다시 순환되어 되살림, 재활용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기 위한 미션을 실천하셨다고요? 네, 매일 학교에 작은 병뚜껑과 같은 플라스틱을 집에서 가지고 오도록 미션을 주어 보았어요. 그리고 이 작은 플라스틱을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곳으로 보내서 새로운 물건으로 돌려받은 자원순환을 경험해 보았고요. 매일 먹은 우유팩을 깨끗이 씻고 모아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 보았어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요. 우유팩을 휴지나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경험을 통해 자원순환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었답니다. 선생님께서는 플라스틱과 우유팩 관련한 미션을 하셨군요. 저는 옷과 관련된 미션을 했답니다. 가정마다 작아서 버릴 옷, 유행이 지나서 입지 않는 옷들이 있죠?
그렇죠. 이 아이들은 쑥쑥 크니까 항상 그런 옷들이 나오죠. 아이들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버릴 옷들을 학교로 가져오면 그 옷들을 재봉틀을 사용해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작은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버려질 옷이 재봉틀과 아이들의 노력으로 쓸만한 제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6학년 담임을 맡을 때면 꼭 자원순환의 날이 아니더라도 자주 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자신이 발생시킨 재활용품을 모아서 학교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들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쓰는 재활용품이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하다 보면 저한테 선생님 이것도 재활용품이에요? 라고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만큼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모아오면은 평소에 무심코 먹던 요플레 병이나 생수병, 비닐 같은 게 되게 많다는 걸 몸소 깨달을 수 있고요. 한 보따리 가져오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못 들고 왔다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이런 활동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재활용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에서 참 의미가 있네요. 다음으로는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기의 환경교육은 자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푸른 하늘의 날 미션이 바로 이 의미를 살릴 수 있었답니다. 어떤 미션이었어요? 아이들과 색종이 액자를 접고 운동장으로 나가서 아름다운 하늘 속의 구름 모양들을 찾아보고 나만의 하늘 작품을 찍어보았어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함께 우리 집 하늘 작품, 하늘 사진 작가 대기 활동을 하면서 패들렛에 올려주고 포토제닉도 뽑아보았답니다. 저는 9월 29일 음식물 쓰레기의 날을 챙겨보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잔반을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만큼의 음식 재료를 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음식 만들기 수업을 할 때 어떤 재료가 얼만큼 필요한지 계획을 세운 후에 직접 장을 보았습니다. 그런 후 주말을 이용해 가족들과 한평 5일장에 가서 필요한 만큼만 음식 재료들을 구입해 본 후에 시장에서 무엇을 얼만큼 샀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만들었는지 재료의 낭비는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음식 재료를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데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셨네요. 전상현 선생님께서는 10월 환경기념일인 채식의 날 활동도 하셨다고요? 네, 10월 1일이 세계 채식인의 날입니다. 이날은 채식의 장점을 살리고 채식에 대한 인식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2005년에 국제 채식인 연맹이 제정한 날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채식이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채식은 고기를 안 먹는 문제를 넘어 건강, 동물보호, 감염병, 기후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채식인의 날 즈음에 학교 텃밭에 있는 고구마를 캤습니다. 아이들은 호미를 사용해 고구마를 캐고 자신이 캔 고구마를 집에 가져가 쪄서 먹었죠. 오늘만큼은 밥상에 고기 없는 날을 실천해 보았는데요. 진정한 채식은 단지 음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방식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며 미래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밑바탕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단순히 채식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구의 입장에서 환경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럼 11월의 환경기념일에 대한 활동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1월 26일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입니다. 소비주의에 저항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정해진 날인데요. 이 날에는 아나바다 행사, 플로잉 행사 등을 해보았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플리마켓을 열거나 깨끗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예쁘게 포장해서 교환하는 플로잉 활동도 아이들이 참 즐거워하였답니다. 무조건 새 물건을 소비하기보다는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매년 알뜰 장터를 개최하는데요. 매년 느끼는 거지만 생각보다 알뜰 장터에서 득템하는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의미도 좋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군요. 네, 곰곰이 생각해보면 장터에 가져온 물건들은 분명히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었을 텐데 누군가에게는 득템의 기회가 된다니까 이보다 더 효율적일 수 없겠죠? 네, 그런 알뜰장터가 단발성이 아니라 해마다 꾸준히 열리면 물건 교류도 더 활발해지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도 늘어서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연례 행사인 만큼 이제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있으면은 다음 장터 때 내놔야겠다고 미리부터 생각하기도 해요. 다음은 12월 환경기념일인 국제 산의 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2월 11일은 국제 산의 날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산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과 함께 캠핑, 등산했던 사진들을 모아보며 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내해드린 환경기념일 말고도 여러 환경기념일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지식적인 배움을 넘어서 삶 속에서 실천으로 체득하는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마을과 함께하는 환경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 플라스틱 분리배출 잘하고 계시나요? 그럼요. 투명한 플라스틱이랑 색깔 있는 플라스틱을 따로 분리 배출하고 있죠. 그리고 페트병에 붙은 비닐은 꼭 제거하고요. 그럼 물병에 있는 뚜껑은 어떻게 하시나요? 같이 분리배출하죠. 선생님들, 작은 플라스틱은 함께 분리배출하면 재활용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작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위해 일하는 곳이 있는데 혹시 플라스틱 방앗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플라스틱 방앗간. 너무 귀여운 이름인데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네, 이곳은요. 작은 플라스틱을 마치 방앗간에 곡식을 빻듯이 빻아서 새로운 물건으로 제작하는 곳이에요. 플라스틱 방앗간과 협업하는 지역의 제로 웨이스트 샵과 같은 곳들이 많은데요. 가까운 곳에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한살림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한살렘이 있어서 본 적 있네요.
그렇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살림의 종이팩 수거함 사업이에요. 신청하면 종이팩을 따로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거함을 보내준답니다. 아이들과 함께 수거함에 채우는 기쁨으로 우유팩을 씻어 모으고 가정에서 가져오는 미션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살림에 가입하면 함께 모은 종이팩을 휴지로 바꿔주기도 한답니다. 저도 한살림 회원이었는데 그건 몰랐네요. 한번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 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제가 살고 있는 포항 지역에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 활동을 하는 스맘스맘이라는 단체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영일대 해수욕장에 쓰레기를 줍고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단체로 지역사회 환경교육과 실천의 활성화를 돕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서울국제환경영화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2004년부터 영화를 통해 환경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직접 가서 영화를 관람하거나 온라인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접속해서 각 학교에서 편안하게 관람해 볼 수도 있답니다. 꼭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더욱 편리하네요. 저는 지역의 문화재, 주변 환경 정화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각 지역에는 다양한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문화재가 있다면 그곳에 걸어가면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할 수 있고 학교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 체험학습과 연계해 문화재를 답사하면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근처에는 김인현 48 만세운동 기념관이 있습니다. 봉사활동과 연계해 기념관 내부를 관람한 후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주웠답니다. 그리고 고인돌이 있는 영월리 고분군과 꽃무릇이 유명한 용천사를 체험학습 장소로 계획하여 고인돌 주변을 청소하고 용천사 주위와 불갑산 등산로 환경 정화 활동도 했습니다. 김수현 선생님께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저희 동학초등학교는 주변에 마을 주민들의 논이 많은데요. 소중한 우리의 먹거리를 주제로 한 환경 교육을 위해서 마을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학생들이 1년 동안 벼농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그 모습이 정말 귀엽네요. 직접 농사에 참여한 쌀로 밥을 해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할까요? 네, 그렇죠. 실제로는 직접 수확한 벼로 가래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동은 사실 허수아비 만들기였는데요. 벼가 무르익어 갈 즈음에 항상 노랫말로 듣거나 책에서만 보던 허수아비를 저희가 직접 만들고 설치까지 했었습니다. 그 과정이 교육적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좀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허수아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참여도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허수아비의 키가 2m 가까이 되기도 했었고 우리 전교생들이 여러 다모임을 이루어서 8명이 한 팀이 되었는데 이 각 다모임별 허수아비를 한 개씩 만들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각 다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길쭉한 강목을 2개씩 준비해줬고 이 십자가 형태로 2개의 강목을 튼튼하게 고정까지 해주셨어요. 학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군요. 네, 그리고 나면은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허수아비를 꾸미기 시작하는데요. 환경을 위한 활동인 만큼 평소에 집에서 쓰지 않던 옷들을 허수아비 제작의 재료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각자 집에 있는 입지 않는 옷들을 준비해왔는데 좀 재밌었던 거는 그 중에서 한복도 나오고 119 구조대 유니폼도 있더라고요. 한복을 입은 고운 허수아비, 구조대 유니폼을 입은 늠름한 허수아비는 생각만 해도 재밌네요. 맞아요. 그 외에도 입지 않는 청바지나 티셔츠들이 많아서 즉석에서 가위로 잘라서 모양을 바꿔서 허수아비에 입히기도 했고요. 물론 이 나무 뼈대에 허수아비에 바로 입힐 수는 없겠죠. 그래서 허수아비가 사람처럼 좀 두툼해질 수 있도록 형태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요. 이때 필요했던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입지 않는 옷들, 두툼한 옷이나 베개, 솜이었어요. 평소에 제로 웨이스트, 재활용 작품 만들기와 같은 활동들을 어떻게 좀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 허수아비 만들기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좋아하고 자연스럽게 2가지 활동을 소화해낼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다 만든 허수아비를 실제로 논에 세우기도 했다고요? 그렇죠. 또 실제로 세워야지 효과가 있으니까요. 다 만든 허수아비는 함께 힘을 합쳐서 논으로 가져가서 튼튼하게 고정을 하고 우리가 만든 허수아비한테 논을 잘 지켜달라고 한마디 응원의 인사까지 하고 나면 활동이 끝이 납니다.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늘이 엄청 맑았는데요. 이 푸른 하늘에 벼가 익어가는 황금빛 대지를 바라보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짜 살아있는 환경교육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와, 학생들에게도 정말 기억에 남는 추억되는 활동일 것 같아요. 그렇네요. 삼진날 행사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저희 학교가 이 역사 깊게 계속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이 삼진날 행사인데요.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4월쯤 실시해요. 4월이다 보니 또 아름다운 벚꽃을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시 풍속도 이해를 하고 자연을 마음껏 즐기는 활동들로 삼진날을 구성을 해봤어요. 우선 학교에서 삼진날에 대한 계기 교육을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학생들은 각 다모임 담당 선생님들이랑 같이 학교 밖으로 나가서 우리 학교가 있는 마을의 가장 유명한 저수지까지 산책을 가요. 그 과정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 과정을 놓칠 순 없죠. 그래서 가는 길에 꽃 사진 찍기 미션을 하기도 하고 벚꽃 앞에서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을 하기도 해요. 저수지까지 이 길은 걸어서 30분 정도 되는 꽤 긴 길인데 이 미션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덜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마을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은 주민들을 만나는 건 물론이고 주민들이 키우는 소나 개를 만나서 인사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인솔 하는 선생님들께서 마을에서 자주 보이는 나무나 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저수지에 도착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네, 저수지에 도착하면 저수지를 배경으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우선 한 판 하고요. 이 게임을 먼저 마친 팀은 저수지를 한 바퀴 산책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저수지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는 마을 정화 활동을 위해서 가면서 보이는 쓰레기들을 줍는 활동까지 합니다.
정말 알차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마을 정화 활동을 위해서 일부러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을과 연계된 교육을 할 때 항상 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흙공 던지기라는 활동을 위해서 마을에 있는 하천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오는 길에 쓰레기를 주웠어요.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는 주민들이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응원을 해주는데요. 실제로도 학생들이 쓰레기 줍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적극적입니다. 네, 오늘 가정, 마을, 지역사회를 연계한 환경교육 실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 전하고 싶은 수업 중 유의사항, 지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을과 연계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을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본 만큼 말할 수 있고 경험한 만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을에 환경교육을 하기 좋은 장소, 그리고 좋은 문화재 혹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내가 모른다면 환경 수업과 연계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마을 주변을 탐색하고 인터넷을 활용해 검색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을은 생활의 공간이자 친숙한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을 안에서 환경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은 환경오염, 기후위기와 같은 개념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나 혼자는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생활하는 공간인 마을에서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이들은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을에 있는 여러 환경 자원들이 보이게 되겠죠. 혼자가 아닌 마을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 만든 힘은 더욱 강력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어른으로 자라길 기대합니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이 어떠셨나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